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프리카를 순방 중입니다. 3개국 중에서 가장 북한과 가까운 우간다에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 발언 같이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 나라에 이제 외화벌이로 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이렇게 자꾸 이탈을 해가면서 어려움을 도저히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그냥 흐지부지 가게 되면은 아마 북한은 지금도 핵 보유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는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정치부의 이재명 차장 나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흐지부지 넘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 더 이상 뭐 출구가 없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게 지금 한국 정부의 판단인 거고. 네. 결국 지금 박 대통령도 아프리카까지 먼 곳에 가서도 이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일한 수단이 이제 북한이 국제적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상 흐지부지하게 북핵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장욱 차장. 네. 그런데 이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은 말이죠. 이게 3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는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욕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어떻게 3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요. 네. 이 자신에게 반대한 소수민족을 무려 200만 명을 인종 청소했다라는 의혹을 네.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부정선거 얘기로 뭐 계속 구설에 올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 무세베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해 누구도 평생 동안 대통령을 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종신 집권자들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무세베니 대통령과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 각별한 인연과 네. 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네. 이 대통령 서재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책이 꽂혀 있다고 합니다. 네. 2013년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답방 형식으로 갔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게 바로 2013년에 방한했을 때 무세베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했을 때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서방의 평가는 굉장히 인색할지 모르지만 네.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네. 또 그 책까지 서재에 꽂아놨다는 걸 봤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오늘 우간다에서 지금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한국형 원조라는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굉장히 열성이거든요. 네. 한번 그 모습, 호응이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한번 모습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녀들 얘기 같은데요. 얼마나 환대를 받았는지 또 저 코리아 에이드가 뭐길래 저렇게 우간다나 에티오피아에서 환영을 하는 건지 백성분 좀 저게 이제 설명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동형 개발 협력 모델입니다. 좀 네. 어렵죠. 근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차량이 나가는, 갑니다. 차량이. 지금 나가는 바로 저 네, 지금 화면. 저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차에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량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음식이나 보건이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네. 보통 한번 움직일 때마다 푸드트럭 3대, 그다음에 의료 트럭 3대, 그리고 네. 냉장 트럭에 한 대가 같이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저렇게 음식이나 뭐 의료에 관련된 게 가는 거고 저게 나중에 비빔밥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거를 아프리카에서 실어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도 좀 또 홍보도 하는 홍보도 것도 하고, 굉장히 네. 좋고요. 나중에는 이제 K-팝 그 내용까지 이제 차 트럭에 이제 TV 같은 걸 부착해서 한다고 하니까 네. 저 트럭을 통해서 한국도 많이 알리고 네. 원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이제 외교를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반면에 지금 일본에서는 G7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북핵 얘기라든지 그 개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끝이 났죠. 네, 예. 끝났죠. 그래서 저 G7에 안 가고 왜 아프리카에 갔느냐. 또 야당이나 뭐 일부 비판 세력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득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패널분들 앞에 OX 팻말이 놓여 있거든요. 박 대통령이 이번에 아프리카 순방을 간 것이 과연 득이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각각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자, 예. 부장차장 절묘하게 가운데를 하셨는데 네. 일단 득이라고 생각한 두 분 간단히 왜 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의견을 주십시오. 일단 실리적으로 아프리카 가는 게 더 낫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외적으로는 뭐 G7 안 가고 아프리카 하는 게 뭐 거길 왜 가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아까 조금 전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코리아 에이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는 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건 또 우간 대통령은 북한하고 좀 친하잖아요. 네. 원래.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가서 또 북핵 문제와 관련된 또 내용을 통해서 북한 한번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네. 실리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자, 생각합니다. 이태영 기자. 네, 그 아프리카는 지금 세계 남은 마지막 그 이제 대형 시장이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네. 이런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많이 늦은 편이 있고요. 진출이나 어떤 네. 활동이. 그런 점에서는 지금이라도 가서 적극적으로 만회를 하고 또 우리 길을 찾는 게 더 네. 실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차장은 왜 X라고 두셨나요? 뭐 양쪽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경제적 실리를 봤을 때 뭐 나쁜 뭐 순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 네. 순방이라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외교의 가장 핵심 정책은 역시 북핵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결국은 주변 강대국의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아프리카 외교는 약간 좀 한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정욱 차장 왜 가운데를 드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저는 뭐 O와 X의 그 이게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그 G7에 참석을 해서 이 북핵 그 제재를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국가들에게 제재를 더 압박을 해서 네. 그걸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타임에 네. 뭐 코리아 애들하는 뭐 굉장히 좋은 그 영어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건 이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조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이 아프리카 가서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가까이에 우리 인접인 일본의 그 G7 그 정상들이 왔을 때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네.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아프리카 가서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G7 정상들한테 해야 되는 타임 아니었나 이제 네. 그런 생각에서 예, 그렇군요. 세모표를 들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뭐 아프리카를 이제 한국의 그 경제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나라긴 하지만 시점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한번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세리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들과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일하면서 아프리카 속에 한국을 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민간 단체의 네. 그 인도적 지원 단체들입니다. 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제 기구도 있고요. 이번에 이세영 기자가 2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경위로 다녀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2차례 아프리카를 취재를 갔었습니다. 네. 먼저 지난달에는 아프리카 말라위를 다녀왔고, 네. 굿네이버스라는 국내 그 국제 NGO 단체입니다. 이 단체와 함께 말라위를 취재했었고, 또 최근에는 지지난주인데 그때는 세계은행 한국 녹색성장기금팀과 함께 네.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죠.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다녀오셨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말라위 얘기부터 해볼까요? 말라위.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어떤 나라인가요? 네, 말라위는 아프리카 동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사실 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로 꼽히고 네. 1인당 GDP가 273달러, IMF 기준으로 이 정도에 우리 불과합니다.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국가 전체 재정의 약 40%를 해외 네.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거의 뭐 북한만큼이나 못 사는 그런 나라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NGO들이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 국내 NGO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주로 물품을 나눠주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자립 노하우를 알려주는 활동 위주로 그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농촌 지역의 소득을 늘려주고 특히 교육 수준을 높이고 이런 활동들이 주를 이루는데 예. 사실 이곳이 굉장히 좀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어떤 새로운 농작물, 버섯 재배라든지 돼지를 이제 기르는 거, 양돈이죠. 양돈 같은 기법을 전수해줘서 소득을 늘려주고 예. 또 그 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런 방법에 이제 그 네. 개선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잘 살아보세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지원을 받은 현지 주민들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요? 네, 저희가 이제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1년 연소득이 $50 정도 수준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슨 서플라이스라는 이제 현지 주민인데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버섯 재배를 해가지고 네. 1년에 소득이 $500, 거의 10배가 늘었습니다. 아, 예. 대단한 10배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배가 늘어서 지금은 이분이 이제 예.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저축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이세영 기자가 다녀온 말라위의 여성들 지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유명한데요. 이세영 기자가 저희 종합뉴스에 내보낸 관련 리포트가 있거든요.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말라위 가난한 시골 마을 차세타. 이곳에 사는 15살 에신타 마다리소 양은 8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며 원치 않던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만 다닌 에신타는 걱정이 많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은 물론 지나치게 빠른 결혼 풍습을 막기 위해 한국의 국제 NGO인 굿네이버스가 굿시스터즈, 우리말로는 좋은 자매들이란 활동을 통해 말라위 여성들의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교육과 여성의 권리는 물론이고 부족한 위생용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칩니다. 이 같은 여성교육은 현지에서 큰 환영을 받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omen's education is so important because once you educate a woman, she plays a very big role in the home. 최근 중국이 대형 경기장과 건물을 짓는 원조를 하지만 현지에선 한국의 교육 원조가 더 쓸모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말라위에서 한국은 교육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 만큼 여성 교육 못지않게 과학기술 교육, 직업 교육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세타에서 채널A 뉴스 이세형입니다. 자, 화면에서 방금 또 여기로 이동하신 것 같은 모습인데 5월 초에 갔다 오신 모습이라는 거 다시 전해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아랍 여성들 지위가 낮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프리카 여성들도 그렇게 지위가 낮나요? 사회적 활동이 어떤가요? 가장 큰 문제가 조혼입니다. 야, 이곳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여성의 절반 정도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합니다. 네.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네. 또 아이를 낳게 되면 더더욱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 진출이 활발해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네. 자식들 교육이나 어떤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들 얘기를 좀 가서 들려주셨나요? 말라위 여성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네, 말라위 현지 이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나 또 현지 여성 NGO 단체의 이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네. 그분들도 한국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자가 제가 이제 한국의 법조계나 어떤 외교관, 뭐 고위공무원 이런 데서 여성 진출이 굉장히 늘어나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놀래고 또 그런 노하우를 좀 적극적으로 전수해달라 이런 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특히 말입니다. 여성을 우리가 개발해서 사회를 바꾸자 이런 중요한 취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의 공익 광고 중에서 여성을 교육시키면 국가를 바꾼다, 뭐 이런 네. 표어를까지 이제 강조할 정도로 활발하고 또 조혼 금지법까지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여성 지위를 높이는데 활발한데 이제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을 교육을 시키면은 가정 내 보건 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그렇겠죠. 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네. 가장 파급력이 높은 원조 그렇죠. 방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한 열흘가량 말라위에 체제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분들을 봤는데, 우리 노후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어르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봤다고 합니다.